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막장극이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서 서로 속이고 속은 사기극이 됐습니다. 펜싱 선수 출신 남현희와 전청조의 이야기인데요. 막장계의 데모로 불리는 김순옥, 임성환 작가의 작품보다 더 막장 같은 일이었습니다. 남현희의 결혼 발표 이후 전 씨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고 과거 사기 혐의로 복역했던 전과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전 씨는 지난 2020년 2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남겨져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씨가 이외에도 여러 사기 혐의에 휘말린 것은 물론 남현희를 사기에 이용한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남현희와 전 씨는 초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이들 역시 갈라서게 됐습니다. 전청조는 11월 3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는데요. 신문에 앞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남 씨가 범죄 행위를 몰랐나, 억울한 점이 있나, 밀항을 계획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 씨 측 변호인은 영장심사 전 송파경찰서 앞에서 기자들에게 본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은 없다며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은 남현희와의 공모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남 씨가 대질 조사 등을 요청했는데 전 씨 역시 대질신문 등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면서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체포 직전 밀항을 계획했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억측이라고 변호인은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전 씨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전청조의 사기 행각과 관련해 남현희가 전청조의 범행을 공모 또는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선 남현희는 결혼 발표 3일 만에 전 씨에 대한 의혹이 이어지고 사기 전과가 사실이 보도되면서 결국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남현희는 전청조에게 이별 선언 후 집에서 나왔고 전 씨는 그런 남현희를 찾아갔다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들의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우선 전청조와 헤어진 남현희는 그에게 속았다며 피해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청조에게 임신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주장부터 그가 이미 성전환 수술을 했고 재벌 3세라고 자신을 속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가족들의 피해도 호소한 남현희는 뉴스 인터뷰는 물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 씨와의 이성관계까지 언급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남현희는 전 씨에 대해 사기, 사기미수, 위박, 스토킹 범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했고 전 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사기 및 사기미수, 스토킹 범죄 혐의로 고소, 고발했습니다. 전청조는 이에 맞섰습니다. 전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남현희가 지난 2월부터 자신이 재벌 3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고 성전환 수술도 남현희의 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현희의 공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남현희가 전 씨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금품과 현금을 등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SNS에 선물 받은 고급 승용차와 명품 가방 등을 자랑하듯 게재했던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남현희는 일방적으로 주겠다고 강요해서 받은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의혹을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남현희가 펜싱 아카데미 내 이성범죄를 방치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은 파면 팔수록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현희가 이 사건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과정에서 전청조가 피해 학생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위협을 일삼았다는 정황까지 드러난 것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남현희 펜싱 학원의 A코치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고등학생 B양을 개인 체력 단련실로 불러 이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B양은 남현희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협회의 장학생으로 추천했을 정도로 해당 학원의 유망주 선수였습니다. A코치는 B양의 장학생 추천 서류 작성을 빌미로 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이메일과 SNS 등을 훔쳐보며 수시로 연락,
폭언과 물리적 가해까지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양은 어머니에게는 가해, 위협에 대해 알리면서도 이성 범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B양은 남현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펜싱계 대선배이자 우상이었던 그가 해결해 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현희는 분리 등 실질적인 조처는 하지 않고 떡볶이와 피자, 쇼핑 쿠폰 등을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후 지난 1월 전 씨의 등장으로 남현희의 학원 운영은 더욱 소홀해졌습니다. 남현희는 1월 말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에 A코치를 배제하고 B양과 동행할 것을 약속했으나 이를 저버리고 전 씨와 괌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후 A코치는 B양 전담 코치를 자처했고 B양은 참을 수 없는 시간을 더 견뎌야 했습니다. 결국 B양은 지난 2월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그러자 A코치는 중학생 C양을 범행 대상으로 점 찍고 범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A코치는 지난 4월에 열린 펜싱 대회에서 화장실에 가는 B양을 발견했고 몰래 따라가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B양은 대회장이 무서워 불안에 떨었고 결국 어머니에게도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B양 어머니는 지난 6월 남현희에게 연락했습니다. 남현희는 이미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행동했고 B양에게 새로운 코치를 소개해주고 대학 입학에 도움을 주겠다 등 본질에서 벗어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B양에게 남현희가 소개해준 곳은 전 씨가 차린 매널 펜싱 학원이었습니다. B양은 이곳에서 전청조에게 부적절한 행동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당시 전청조는 A코치 때문에 레슨을 못 가고 있다는 B양에게 너 A코치랑 했냐?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 전 씨는 내가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 너 선수 생활 못하게 할 수 있어라며 위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B양은 펜싱부 단톡방에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실신했습니다. 다음 날 B양의 실신 소식을 전해 들은 중학생 C양은 나도 A코치에게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남현희는 피해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며 입단속을 요구했는데요. 이후 A코치는 이성 범죄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남현희는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자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이 알려지며 더 이상 남현희도 무고한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커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리고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청조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15명, 피해액은 19억 원대에 달합니다. 경찰은 전 씨가 사기로 취한 이득액이 5억 원이 넘는다고 보고 형법 대산특경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청조와의 공범 의혹을 지우고 싶었던 것인지 남현희는 경찰의 벤틀리 차량 등 전청조와 관련된 물건을 압수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는데요. 남현희 측 변호인은 남 씨가 지난주 가족들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온 후 뒤늦게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알게 됐고 차량 등을 즉각 돌려주려 했지만 상황이 복잡해 고민하다 더 큰 오해를 사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때문에 전 씨 등에게 시끄럽게 맞대응하기보다 조용히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현희가 전 씨 범죄의 공범이나 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공범이 아니다. 누구보다 철저히 이용당했고 이용당하면서 마지막 타깃이 되기 직전 전 씨의 사기 행각이 들통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벤틀리 차량 또한 남 씨 측은 벤틀리는 전 씨가 남 감독 모르게 깜짝 프러포즈 선물이라며 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차량이나 명품 등 선물을 매각해서 돈으로 지급하지 않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남 씨는 피해자 규모, 피해자별 피해액 등 전혀 알지 못해 직접 물건을 넘길 수 없었다. 매각의 경우 몰래 팔아 대금을 은닉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것이 두려워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청조에게 돌려주지 못한 것은 전청조가 도피 중이어서 어디에 있는지 몰랐고 차를 돌려줄 경우 공범 누명을 쓸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때문에 남현희는 현재 전 씨와 관련된 물건을 당장 처리하고 싶어하며 경찰에 해당 차량을 압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청조의 사기 행각의 경호원이 핵심 축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연예부기자 출신 유튜버는 전청조가 남현의 어머니의 차량을 사준 것을 이야기하며 이 돈의 출처는 범죄 수익금이다. 당사자들 역시 남현이의 친척과 사기 피해자들이다라며 차량이 남현이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이후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전청조의 과거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쌍둥이 동생 전창조에 대해 사기 수법 중에 하나가 쌍둥이 동생 전창조가 있다. 나 대신 와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는 해명을 한다. 결국은 허위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할머니 손에 자랐다면서 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이유는 과거 전청조가 사기를 칠 때마다 그 돈을 변제한 것이 어머니였다. 옥중에서 혼인, 이혼 신고를 도운 것도 어머니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 피해자들은 전청조의 어머니가 연루된 점, 전청조의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나가는 점을 들어 범죄 수익금이 가족에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청조의 경호원을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10명의 경호원 모두를 방조자와 공범자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핵심 인물에 대해서는 방조자 또는 공범자로 볼 수 있다. 경호팀장 L씨의 경우 본인의 명의로 전청조의 시그니엘 집을 계약해 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전청조의 사기 행각에 있어 경호 인력은 핵심 축 중 한 가지라며 전청조가 경호 인력을 동원한 시기는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지만 2019년 8월경으로 본다. 이때 전청조는 제주도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사흘 동안 고급 외제차 대여에 360만 원, 경호 인력 동원에 150만 원을 쓴 내역이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차량과 경호 인력을 동원하는 수법으로 후광 효과를 본 전청조가 그 이후부터는 경호 인력을 무리지어 대동하면서 범행 대상자를 물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치밀하면서도 허술해 보이는 이 상황이 어떻게 이런 뻔한 거짓말로 수많은 사기를 칠 수 있었나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전청조는 체포 하루 전날 남현희에게 터질 의혹이 많을 것이라며 남현희 역시 공범이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돌연 입장을 바꿔 남현희가 사기 공모 여부에 대해 몰랐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자신은 남현희에게 사기치려고 다가간 것이 아닌 누구보다 진심으로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계속해서 입장을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남현희의 공모 의혹 관건은 사기에 대한 의도 인지 여부입니다. 남현희는 전청조의 사기 목적과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그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한 정황을 상세히 털어놨습니다. 피해 액수가 예상보다 커 논란이 커지자 남현희는 전청조와 대질 조사는 요구하는 것은 물론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자청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그 결과가 불리하든 유리하든 혐의 입증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남현희가 대면 및 거짓말 탐지기 등 경찰 조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전청조의 혐의와 자신은 무관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로 보이는데요. 개인적 치부가 될 수 있는 사생활까지 상세히 공개한 이유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 신부와 예비 신랑이었던 두 사람은 10일 만에 적이 되었고 경찰서에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때는 결혼을 발표한 커플이었던 남현희와 전 씨는 서로 주고받으며 현실에서 드라마보다 더 막장극 같은 이야기를 써가고 있습니다. 매일 파도 끝없는 의혹들만 하나씩 더해지면서 대중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될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